정치적 중립이어야만 하는 이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저런 좌익세들의 선동에 여론에 떠밀려서 이런 정치 판단을 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떠한 법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본인의 일신이 구속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을 따르겠습니까? 자,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 13일, 12월 13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금 이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장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말이 될 일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탄핵 정국에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자리에도 오히려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김형두는 급해요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참석해서 장시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형두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신뢰를 허무뜨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16일 월요일날 출근길에서는 본인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처럼 12월 안에 9명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자, 또 오늘의 이 문제 인물인, 그런데 공보실이 어디 있어요? 공보실, 아이씨.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인물 이 공보관이라는 자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가 있다. 그 과정은, 그 배경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긴 했었죠. 하긴 했었죠. 그러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언론사와 대한민국 국민 마이크가 안 돼. 아 저기 오랜만에 오니까 배터리 충전 안 됐었네. 미안해. 자 그러면 그냥 들어오세요. 자 그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 자유대한민국당과 이영품 기자는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청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진 헌법소 나는 이거 같이 쓰세요. 같이. 최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언급한 과거 이선의 재판관 임명 사례는 현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미 인용되어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으며 헌법재판소는 기능 정상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이 임명된 것이다. 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는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는 심리와 판결을 통해 이 사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소추 기관이자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가 탄핵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시도를 할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구인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나 대법원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도 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헌법기관 구성의 최종적 권위를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권한대행에 의해 행사될 수 없고 권한대행이 이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과 과거의 구체적 선례의 실질적인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 민주당 소속 기관으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진 공보관이 이러한 기본 헌법 원칙과 역사적 사실을 관고한 채 경솔하게 발언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공보관의 발언은 헌법적 논의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적 분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진 공보관은 자신의 어설픈 법적 대응과 발언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공보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보관의 경솔한 대응에 대한 제재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공보관의 부주의한 발언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의 임명 시도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국회가 재판기관 구성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외풍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리를 진행해야만 한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헌법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이상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저버리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자유대한옥당 이영풍 기자. 자, 바로 이어서 이영풍 기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풍입니다. 지금 이진 헌재 공보관이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진 헌재 공보관이 가짜 뉴스를 냈어요. 가짜 뉴스.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를 냈는데 무슨 가짜 뉴스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공석이 되어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려고 하죠. 이거 다 하는데 찍어줘요. 여기야. 잠시만요. 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이후로 이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근데
지난 10월부터 그럼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지금 부랴부랴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왜냐 하니까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사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는 가능한데 또 의결 정족수는 7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부랴부랴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진 공보관이 가짜뉴스를 터뜨렸습니다. 뭐냐 하니까 8년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파면되기 전에는 장관급 이상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을 언제 임명했냐 하면은 당시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자, 이건 왜 이러냐? 대한민국 헌법제 111조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제 111조에 대통령이 권위 상태가 되어야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파면되고 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 공보관은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임명한 사실은 있는데 임명한 시기가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을 비틀어서 가짜 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관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걸 거부하느냐,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진 공보관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진 공보관이 알고도 했다면 더 악질적인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정 보도해야죠. 잘라버려요. 자르든지 정정 보도를 하든지.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라는 자가 그것도 모르고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 이진 공보관 좀 수상한데 저 민주당 편 드는 거 아니야? 뭔가 이 헌법재판소 공보관 책임자가 저런 식으로 거짓말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이거 현재도 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맞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부권. 대통령이 권위 상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다만 직무만 정지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시켜 주고 싶어도 못쳐. 하지를 못해요. 법에 안 왜? 없어.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지는 찌른 거예요, 결국은. 가슴 잡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명해서도 안 되고. 맞아요. 왜?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자승자방인 겁니다. 네? 원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동안 헌법재판관 3명을 민주당이 임명을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요? 바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면은 장관을 계속 탄핵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심리를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3명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은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알고 이야기했어요. 알고. 무식해. 어? 무식해. 무식한 것들이 나라 일을 어떻게 탄핵 하는가? 찬성하신 분들은 좀 제발 좀 대한민국 헌법 111조를 좀 공부하고 이야기하세요. 공부 좀 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몰라. 그래서 옆에서 선동하면 따라가시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하는지 좀 아시라고.
대한민국은 여론조판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움직이는 민주공화국이에요. 헌법이 제1 기준 가치이지 여론재판, 선전선동이 제일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자 아셨죠? 네. 참 쉽습니다. 예, 참 쉽죠. 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같이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